안녕하세요, 여러분. ASMR 법전낭독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 제3편, 제106조부터 제168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채널 유지에 원동력이 됩니다. 제1편 총칙,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06조 압수, 제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항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 괄호 열고 이하 2항에서 정보 저장 매체 등이라 한다. 괄호 닫고 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 저장 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 제4항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 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07조 우체물의 압수 제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 괄호 열고 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 괄호 닫고에 관한 것으로서 최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제2항 삭제, 제3항,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8조 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109조 수색 제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제2항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1항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제2항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 제1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의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제2항 소속 공무소 또는 당의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2조 업무상 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3조 압수수색영장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4조 영장의 방식 제1항 압수수색 영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호 피고인의 성명 제2호 죄명 제3호 압수할 물건 제4호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제5호 영장 발부 연월일 제6호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제7호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5조 영장의 집행 제1항 압수수색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제83조의 규정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제116조 주의사항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7조 집행의 보조 법원 사무관 등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8조 영장의 제시와 사본 교부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9조 집행 중의 출입금지 제1항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 종료 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제120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항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21조 영장 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 영장 집행과 참여권자의 통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항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 차량 안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박, 차량 안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4조 여자의 수색과 참여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5조 야간 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126조 야간 집행 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호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2호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제127조 집행 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제128조 증명서의 교부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9조 압수 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해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0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항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위험 발생에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제3항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131조 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2조 압수물의 대가 보관 제1항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2항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133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항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제2항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 촬영, 기타 원형 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134조 압수 작물의 피해자 환부 압수한 작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 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135조 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의 통지 전 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6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제1항 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제2항 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 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제3항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법원이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7조 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제138조 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 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제11장 검증 제139조 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1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제1항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항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3항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4항 시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2조 신체검사와 소환 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제143조 시각의 제한 제1항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 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제3항 제126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4조 검증의 보조 검증을 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 제145조 준용규정 제110조, 제119조 내지 제123조, 제127조와 제136조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2장 증인신문 제146조 증인의 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147조 공무상 비밀과 증인 자격 제1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의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제2항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의 감독 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제1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제2호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0조 증언 거부 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50조의 2 증인의 소환 제1항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제2항 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1항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의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 제2항, 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제3항 법원은 감치재판 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제4항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 관리, 교도관, 법원 경위 또는 법원 사무관 등이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제5항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의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항 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 기일을 열어야 한다. 제7항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8항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2조 소환 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제153조 준용규정 제73조, 제74조, 제76조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준용한다. 제154조 군의 증인의 소환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제155조 준용규정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준용한다. 제156조 증인의 선서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7조 선서의 방식 제1항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항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3항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대행한다. 제4항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제158조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159조 선서 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제1호 16세 미만의 자 제2호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제160조 증언 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61조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제1항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61조의 2 증인신문의 방식 제1항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제2항 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제3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4항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 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항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제162조 개별신문과 대질 제1항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제2항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제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3항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4항 삭제 제163조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제1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제2항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항 삭제 제163조의 2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1항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 법정 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 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64조 신문의 청구 제1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얘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 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항 삭제 제165조 증인의 법정 외 신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제165조의 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제1항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제1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 2,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 제3호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항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 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제4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66조 동행명령과 구인 제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제167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제1항
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 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제2항 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제3항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8조 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네, 여기까지 ASMR 법전 낭독이었습니다. 오늘도 ASMR 법전 낭독과 함께 여러분의 합격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